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은 사용승인은 01년도이므로 당연히 수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26층 중에 18층인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층수는 좋죠? 평수도 좋고요. 평수도 우리가 말하는 33평형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은 전입자가 있는데 이 전입자가 말소 기준이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의 보증금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씨는 누구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누군지 등기부를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 2016년도에 이전이 됐는데 정씨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43년생 정씨인데 이 정씨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입자 정씨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소유자였는데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자, 소유자이다가 이 집을 팔았습니다. 팔면서 바로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이 2006년도에 소유자가 됐었습니다. 자, 그 2006년 소유권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집을 팔았을 때가 2015년도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팔면서 그 즉시 바로 이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되게 된다면, 자,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언제 되어 있나요? 2006년도에 전입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 정씨는 2006년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딱 열어서 보면 정씨 전입신고 2006년도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임차인으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 이 물건을 사는 소유자가 근저당을 같은 날 잡았다고 합시다. 근저당을. 그러면 이 정씨는 2006년도에 전입이 되므로 2015년도 근저당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니까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차인이라는 단어 이건 어디에 나온 단어인가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온 단어인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단어이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가 되면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면 이거는 대항력이 있나요? 소유권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호받지 못하죠. 왜? 소유자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소유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2006년도에 전입을 했지만 이 전입이라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이 아니라 소유자로서의 전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임차인으로 바뀐 이 시점에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때부터 임차인이니까. 그래서 이 소유자, 이 정씨는 소유권이 바뀌면, 만약에 계속 임차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바뀌면 바뀐 날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게 되고, 전입신고 한 걸로 보게 되면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발휘가 되나요? 이길 영시가 발휘가 되므로, 만약에 소유권이 바뀐 날 근저당을 잡았다면 근저당보다 전입신고의 효력이 늦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면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뀐다면, 임차인으로 바뀐 바로 이 날짜에 만약에 근저당이 같이 들어왔다면 이 소유자는 전입이 아무리 빨라도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은 뭐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2016년도에 소유자 정씨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자, 채무자는 남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어떤 경우라고 하죠? 이런 경우다 이제 물상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유자는 정씨이고, 자, 소유자가 정씨이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씨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남씨죠. 남씨가 돈을 빌리는데 이 담보를 누가 제공해 줬어요? 이 정씨가 제공해 줬죠. 이런 경우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2015년도에 근저당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소유권이 박씨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정씨는 전입신고는 몇 년도에 했어요? 2006년도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 씨의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 바뀐 시점, 2019년도의 시점으로 임차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2019년 12월 10일 날 전입신고 한 걸로 보게 됩니다, 정 씨는. 그런데 이미 보다시피 2015년도에 근저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집을 판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집. 소유자는 저였습니다. 소유자는 지매였습니다. 지매가 집을 제가 파는데, 매수자가 제 근저당이 있었거든요. 이게 근저당이 있었는데 집을 파는데 매수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근저당이 있지만 제가 근저당을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근저당을 갚을 테니 근저당을 일단은 끼고 매매를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뭐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매매를 했죠. 근데 이때는 몰랐어요. 사실 제가 이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으니까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이 딸린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끝났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근저당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의 이전, 즉 근저당의 채무자는 저잖아요. 채무자는 전데,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누구예요? 저죠. 그러면 이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바꿀 수 있냐라고 은행에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하나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채무자를 변경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왜? 원래 제가 소유권이 있을 때 근저당 받는 조건과 이 새로운 소유자의 근저당 받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근저당으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을 소멸시키고 새로 근저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금은 이 소유자가 이게 지매였고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6개월 후에 근저당을 갚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정도 제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소유자가 이 근저당 이자를 전부 다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돼가지고 제가 이때 이 소유자한테 전해가지고, 아니 왜 근저당 없어지지 않으세요? 이 근저당이 없어지면 이거 자꾸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때 했던 헛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하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쪽팔립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 근저당을 갚지 않으면 제가 경매로 넘기겠습니다 라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참 이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요? 이거 경매로 넘기려면 어떻게, 이게 은행에서 밀린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물건, 이 근저당 없애주지 않으니까 경매로 넘겨주세요. 은행에 얘기하면 은행이 뭐라고 하나요? 싫은데요? 나는 이자를 잘 받고 있는데 왜 이 경매로 넘겨요? 안 넘길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경매로 넘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이자를 내지 않아야 돼요, 이자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내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즉,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이 소유자가 저 대신 이자를 내지 않으면 밀리잖아요. 밀리다 보면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저는 뭐가 돼요? 당연히 이자를 내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러면 제가 신불자가 되어버리겠죠. 신불자가 되어버리는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근저당을 끼고 넘기면 이 소유권자는 만약에 악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이없이 신불자는 내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팔긴 했었는데, 참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팔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소유권자 정 씨가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소유권 매매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특이하게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근저당이 2015년도에 있던 거를 이렇게 19년도에 넘겼다. 이거는 소유자와 이 매매에 받은 소유자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 2019년 12월 12일, 즉 이 매매를 넘길 때 2019일날 계약을 하고 10일날 넘겼잖아요. 넘길 때 근저당을 바로 다시 잡았는데, 이 근저당의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정씨예요. 정씨. 전 소유자라는 거죠. 전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바로 매매로 넘겼습니다. 게다가 이 접수변을 보면 145583
여기 보면 14584입니다. 근저당을 먼저 앞으로 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뒤로 넣었죠. 딱 끼워서 넘겼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저당을 잡고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 당연히 법무사를 쓰지 이런 걸 직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앞에 근저당도 살아있고 이렇게 넘어온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전입자 정씨는 당연히 대항력을 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와 아는 사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이제 이런 기점으로 생각해서 명도를 할 때 좀 주의 깊게 봐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뭐 거래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소매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 8억 8천의 감정인데, 이 물건 시세를 보면 거래는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거래는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서 10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보다시피 거래는 무척 많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내놓으면 팔린다는 수준인 거고요. 그러나 시세를 보면 이 물건 감정가가 8.8억이었잖아요. 8.8억인데 보다시피 9억 살짝 넘어가는 정도. 이 물건 뭐 층수도 좋으니까요. 9억 살짝 넘어가는 정도이니 9억 4천까지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번에 낙찰이 돼야 될 것이고, 좀 높은 상황이다, 이 물건은 수익이 좀 안 돼 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고 뭐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이 물건을 오늘 얘기하려는 목적은 뭐 다른 목적이었으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